이제 또 시작할까요? 음, 채팅방, 예. 나중에 얘기해요. 나 또 왕따 된 느낌이야. 외로움. 아무튼요, 예, 성과 좋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예, 90대 90 중반대. 대단하신데요. 축하.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가 또 있냐면요. 문항 분석 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요거를 정리를 좀 한번 쭉 해봤었는데, 음, 이거 저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2015학년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걸 다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객관식 끝나고 주관식으로 아이고 바뀌고 난 다음 데이터들을 좀 봤으면 해서요. 남았는데 잠깐만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 안정화되는 추세 같아요. 안정화되는 추세.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이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쭉 보면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14년부터 보면은 전체 배점은 뭐 80점 라인 나오고 거기 있는 것들 합치면 문항수 25문제에서 25문제에서 20문제로 그죠? 2015년도 또 22문제로 이게 22문제로 쭉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22문제로 문항수 22문제로 분위기로 가고 있고 2017년도 사설교사 문항분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7년도 기준으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자료 보시면 충분할 테니까. 그래서 틀이 이 정도로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평, 독서교육, 목록, 분류 하나씩 나오죠? 자, 이때 2017년도 때 좀 세게 나왔어요. 도서관 자동화 쪽이. 이거 대신에 다 단답형이었죠. 서술 세지는 않았었고요. 단답형이었었고, 또 검색 비중도 조금 있고요. 검색 비중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목록, 분류 역시 실습으로 나오고 있었죠. 어, 다음에 서술형.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떤 분위기죠? 목록, 분류, 검색, 다 목록 분류. 자, 우리 한 문제 빼고, 한 문제 빼고 다 어때요? 우리 마일 과목들이죠? 마일 과목들. 그죠? 아까 네 과목 이상한 거, 공학, 그쪽이죠. 이거 독서교육 하나 이거 빼고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아마 올해 것도 그렇죠? 어, 그죠? 올해 것도 1교시 독서교육, 그 다음에 목록,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분류, 그 다음에 정보봉사, 그리고 웹사이트, 이건 이제 디지털 도서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독서 치료 쪽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디지털 도서관 트렌드죠. 또 자동인식 기술 IC 칩 이것 디지털 도서관 쪽 영역이죠.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 이것도 디지털 도서관 쪽이죠. 메타데이터는 목록하고 연결됩니다. 요즘에 그 디지털 도서관에 목록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 정보 검색이죠. 자, 이제 뭐 자료 조직, 지금 우리 교육 쪽 관련된 거 지금 독서교육 두 개인가 정도밖에 안 보였죠? 또 자료 조직, 디지털 도서관 평가. 이런 식으로 해. 1교시 첫 번째, 2교시인가요? 우리 전공의 두 번째 쪽. 이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교과 내용학 쪽인 거예요. 교과 내용학 쪽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서술형 잠깐 보면요. 서술형 보면은, 여기서는 또 학교 도서관으로 넘어가요. 그쵸? 학교 도서관 넘어갔죠? 여기도 학교 도서관 나왔죠?
여러분 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다음에 분류 나왔죠. 분류는 이렇게 이쪽을 좀 세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정보 서비스죠. 이게 루사 쪽 얘기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쿨타워 정보 서비스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정보 생활이죠. 그 다음에 또 학교 도서관 협력 수업이죠. 자, 독서 교육이죠. 자, 여기서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분위기가 어떻죠? 자, 우리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내용 중에서 요 네 과목, 요 네 과목은 2교시 비중 높고요. 나머지 네 과목은 3교시 비중. 물론 분류 목록은 교집합에 나올 수 있어요. 3교시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관건으로 갈 때 이 분류 목록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교집합입니다. 배점, 그 서술형 배점이 높은 영역에서도 나오고, 서술형 배점이 높은 이쪽에서도 나와요. 분류가. 목록 같은 경우 쓰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분류는 실제로도 나오고요. 아주 지문 길게 해서 나오고요. 게다가 또 분류 규정까지 좀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비중이 좀 높아지거든요. 논술형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맵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맵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서술의 힘입니다. 서술의 힘이라서 알마인드 같은 프로그램 여러분 이제 뭐 방금 이제 톡방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구하시고 좀 하셨었는데 그거를 구하셔서 물론 그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유료예요. 유료 서비스로 되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재량껏 구하실 수 있으면 이제 구하셔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써주시면 좋고 그 비슷한 뭐 무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도구 같은 거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일단 기본 관건입니다. 스타일, 뭐 문항수나 배점 이런 거 넘어가도 되는데요. 데이터를 하나만 더 불러볼게요. 데이터 하나만 더 불러보면은, 여기 있다. 요거 하나 보시면, 요걸로 쭉 가도 되는데 그랬네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문항수와 배점의 차이가 이제 패턴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아까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거고, 요거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요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보면은 25문제, 20문제, 22문제, 22문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배점 비중 볼까요? 자, 교수 매체론이 생각보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자, 교수 매체론이 생각보다 축복이고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이죠.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정보봉사로는 비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가 참 애매하긴 해요. 여기 좀 맘 잡고 세게 내면 세게 내는 거고요. 교수 매체는 축복. 예, 축복 맞잖아요. 저 생각보다 어렵게 내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봉사론 정도가 좀 만만한 과목. 분류 목록, 검색, 도서관 자동화. 생각보다 저는 봉사론이 별로 안 나오네 싶었는데 은근히 있어요. 배점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교육 이쪽을 내용학, 교육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분류 목록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2교시와 3교시의 교집합이 나오는 데가 여기가 좀 있어요. 분류 목록이 좀 그런 편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이거 잠깐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앞으로도 잠깐만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몇 문제였죠? 요거 14문제, 8문제, 22문제죠? 그죠? 1교시, 2교시 14문제, 2교시 14문제, 3교시 8문제니까 22문제. 지금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문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2015년부터 22문제로. 아마 25문제, 20문제에서 이렇게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신에 문항수는 잘 모르겠어요.
분함수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특히 짚히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주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 기출 분석은 여러분들 하셨던 분들도요 한 번은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최소한 기출 문제는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역사 공부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수험생들한테는 역사 공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역사 공부 같은 거라서 여기서 나왔다면 앞으로 안 나올까요? 아니면 다르게 나올까요? 쌤들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는요 분명히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있고 또 그 중요한 지점들이 서로 다 다르진 않아요. 네, 서로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쿨타워만 생각해도 객관식 때 쿨타워 나왔고요. 이번에도 나왔죠. 쿨타워 계속 나오죠. 네, 그런 식입니다. 네, 쌤들도 쿨타워 되게 좋아하시고 쿨타워 책은 원체 유명해서 책 맨날 번역도 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은 역사 공부처럼 하시는 거예요. 했던 거, 또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또는 이것이 변형되어 나와도 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모든 뼈대는 기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많진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이제 기본 중요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을 다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우리 임용은 제가 앞에서 첫 시간에 TO 트렌드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TO 트렌드 불러드렸을 때, TO 불러드렸을 때, 이게 흐름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싶은 문제들이 쫙 나오다가 2008년도 한번 딱 끊어지고 2009년 객관식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스타일의 문제는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자기들 내면 뭐 수당받고 끝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에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공 쪽도요, 원래는 수험이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좀 뭐 이렇게 뭐 시험도 생기고 공무원도 뽑고 선생님들도 출제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틀이 잡히고 경험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쌓기 힘들었던 쌓였던 계기가 됐던 지점이 때가 언제냐면 이게 쌓였던 때가 되는 게 저 때입니다. 객관식이 되는 그 시점에서 2009년도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시기는 했지만 시험 어떤 출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성숙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안 받는 기출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6년, 10년 이전 건 안 받아요. 거기 이전 거는요, 저도 옛날에 뭐 해설 달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었던 거. 그거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러시면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거는 질문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데다 아시겠죠? 기출 분석하시더라도 최근에 제가 보기엔 객관식부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09년도 이후 것들이 제일 틀이 좋고 현재에 앞으로도 나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요약들이에요. 아시겠죠? 기출을 보실 때는 2009년도 이후를 보세요.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 그 이전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문제들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문제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 이의 신청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의 신청 들어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 많이 만들어요. 문제가 되지 않고 답이 명확하게 나올 것들 위주로 문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09년도 이전 거 보고 여기 뭐 하트 세계님께서는 보다가 짜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짜증나요. 2009년도 이전 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답이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서 나왔는지를 보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셔도 돼요. 뭐 아예 다 버려라는 거 내가 차마 모르겠고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가시려면은 가능하면은
2005년도 이전 거 가시려면 뭐 어느 분야에서 나왔구나. 네, 이런 거 정도 봐주시는 거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기출은 뭐 또 혹시 지금 기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에다 질문 좀 주시고요.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리스트 했고 출제 분야도 대충 분석해봤고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트렌드 다 잡아내려면은 이제 그거는 이 자료를 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잡아내려면 이거 강의를 해야 돼요. 끝도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알마인드 됐고 공부 방법 합격자 공부 방법. 자, 여기 질문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꽤나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 있죠? 전공 과목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공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 아까 한참 했죠. 1시간 동안. 혹시 이거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말씀드리세요. 좀 채팅 좀 하시는 분들에서 좀 설명해서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 설명 다 드리고 나서 빠졌다 싶으면 그때 제가 질의응답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각각에 대한 내용학과 교육학에 대한 접근 방식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시험 전까지 전체적인 공부 흐름을 어떻게 계약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흐름에 대한 질문들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시험 흐름에 대한 거 질문들 많이 주시던데 제가 가능한 거는 여러분 1월, 2월 지금 현재 뭐 촬영하는 건요. 강의는 촬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촬영하고 아마 세 과목은 올라갈 거예요. 정보검색, 봉사, 디지털 수강은 리더스터디 사이트에 올라갈 거고 자료 조직은 다 찍어서 3월 달쯤 올라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과목끼리 엮어서 공부하면 전공 뼈대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제가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자료 조직 묶으시고요. 분류 목록 묶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뒤도 묶어야 돼요. 그 정도, 그 정도? 그 성격상의 비슷함이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수강하고 독서 교육 묶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 매체의 이론 파트랑, 그 다음에 정보봉사론의 그 파트 있죠. 정보봉사론 쪽의 그 리터러시 파트, 거기에 다 교집합이 많아요. 그런 정도?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고 3, 4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그냥 크게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상반기는 이론 정리를 하시고, 하반기는 문풀. 이거 두 가지죠. 크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중간에 막 짜잘한 거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다 학원의 장사소리입니다.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짜잘한 거 많이 만들어서 뭐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건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예. 그건 진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크게 정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상반기 이론 정리, 하반기 문풀. 일단 이렇게 좀 크게 정리를 잡으시고요. 그럼 이제 이론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상반기 이론 정리는 요거 관련된 말이 또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큰 흐름으로는 상반기 이론 정리, 하반기 문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할 때 뭘 같이 하시는 게 좋냐면 기출을 병행하세요. 기출 분석. 어떻게 나왔구나. 기출 분석은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서 이게 이때 이거였구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얘를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포인트 하나씩 줄까요? 저 그다음에 교육학 전공 병행이 나온지 한 과목씩 격파법이 나온지 궁금하시다고.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병행 강추합니다.
한 과목씩 나눠가잖아요.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진짜. 네,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분류 하나를 끝냈어요. 분류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저거로 넘어가면 목록으로 넘어가서 목록이 끝났어요. 그럼 분류가 다시 생각날까요? 한 과목당 난 한 과목당 한 달 동안 할 거야. 그러면은 8달 뒤에 모든 과목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한 달 전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8달 전 게 기억이 날 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 저 교육학을 일단 끝내고요. 이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은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배분해서 과목별로 성격을 배분을 해서 병행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다 까먹죠. 그래서 교육학을 여기 말씀하신 교육학을 매일 하거나 교육학은 근데 분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쭉 해서 쭉 항상 가야 될 과목, 그 다음에 교차해서 갈 과목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잘못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 싫은 공부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점수 잘 나오고 좀 재밌는 걸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공부는 불편하게 하는 거를 했잖아요. 싫은 과목을요 오전에 하세요. 오전에 하시고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오후에 하세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하기 싫은 과목은 오전 또는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침이에요. 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과목은 점점 미루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고요. 하기 싫은 과목 오전에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과목은 재밌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과목 오전에 먼저 하시는 거 요게 지침 같은 겁니다. 지침. 그 다음에 한 과목씩 격파하지 마시고 배분하세요. 배분하실 때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냐면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이 교차되게 하세요. 왜냐면 성격이 달라요. 교과 내용 쪽에 해당하는 과목은 공학 쪽이고 교과 교육 쪽에 해당하는 과목은 공학 쪽이고 교과 내용 쪽에 해당하는 건 사회과학 쪽이죠. 그래서 사회과학, 그다음에 공학, 사회과학, 공학이 이게 두뇌 자극이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막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를 쭉 밀고 가면 그냥 거기서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편하다, 내 몸이 편하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러면 뭔가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안에 교차하시던가, 제가 8과목을 하루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8과목 하루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거 있잖아요. 교차하는 부분들은 하루를 교과 내용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두세 과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교과 교육학에 해당하는 과목 두세 과목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게 사이클로 돌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고, 지금은 강의 없는 과목 계획 여부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도경 현재 없으나 몇 년 대비용으로 나올 것 같다. 진행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힘들어요. 네, 올해는 좀 유유합니다. 제가 지금 할 게 많아요. 이것도 지금 할 게 많은 상황인데, 네,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고민이에요. 올해는 힘들고 확인할 거예요. 언젠가는. 최소한 내년, 아니면 정말 안 되면 2년은, 왜냐면 내년도 개발도 좀 해야 되고 해서요. 저도 이거 학도를 옛날에 수업을 하다가 손을 놨거든요. 손을 놨는 게 5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리마인드 해야 되고 또 스트랜드도 바뀌고 송교 교수님 또 책도 자주 개정하셔가지고 개정된 내용도 또 보고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논문 좀 써야 되거든요. 논문 좀 써야 돼요. 지금 지도교수님한테 너무 쓴다고 해놓은 지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며칠 뒤에 저기 전화드리고 저기 혼나러 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단계 완전 초보인 초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플랜과 방법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
저 이거 이런 말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플랜과 방법 이거 짜다가 공부 못 한다고요. 일단은요 시작하세요. 뭐라도 시작하다가 지금 제가 그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예.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틀 이렇게 꽉 짜놓으면요 이거 못 지키면 내가 패배자 된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플랜과 방법은요. 아까 큰 덩어리 있잖아요. 상반기, 이론, 하반기, 문풀.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상반기 이론은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 문풀은 뭐 나중에 모의고사 형태나 문제풀이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상반기에서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차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하루 단위 교차든 2, 3일, 2, 3주, 2, 3일 차이 교차든 간에 꼭 일주일 안에 이게 사이클이 한 번에서 두 번은 돌아야 돼요. 사이클. 교과내용, 교과교육이 3번에 두 번 돌아서 8과목에 해당하는 이 전공 과목이 이 안에서는 분명히 일주일 안에 최소 한 번은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난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절망하다 끝나요. 그래서 자세하게 듣고 싶은 이거 좀 더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전화 주시고 매일 밤 11시 통화 가능해요. 술 마실 때 빼고요.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음날 하시면 돼요. 그렇죠. 8과목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최소한 봐야 돼요. 최소 한 번. 사이클이 한 번은 돌아야 돼요. 전화번호는 이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없는 과목 때 어떻게 하면 공부 좋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로드맵 맵을 짜서 키워드만 말씀 로드맵으로 정리하고 정리와 함께 점검 독서 하셔야 돼요. 점검 독서. 내가 읽은 내용을 로드맵으로 짜보셔야 돼요. 읽은 내용을 이렇게 복습하시는 거예요. 맵으로. 그러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이 있죠.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내가 모르는 거고요.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아는 거예요. 자꾸 이 로드맵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랄까 어디서 한동안 공부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열심히 했던 친구가 아침에 막 한 8시인가? 뭐 7시인가부터 막 시작을 했는데 밤 10시에 집에 가는데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채팅방 보니까 서브노트 말씀들을 좀 하셔가지고 네, 서브노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하는 건데 서브노트는 그거 학원이나 합격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특히 임용. 서브노트에서 뭐 모든 내용을 단권화 시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단권화 시킨다. 단권화 시킨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글씨가 싫다. 그러면 내 글씨는 싫으니까 컴퓨터로 정리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제가 단권화 시킨 게 제 교재예요. 제 교재가 그게 단권화 시킨 거예요. 그게 500페이지가 넘어. 단권화 시키고 또 언제 공부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 많아요? 아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거 출력하면 또 공부해야 될 텍스트를 내가 또 만든 거예요. 사본으로 만든 거예요. 사본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입력하면서 공부한다는 사람은 저는 공부 안 할 거고요. 편집자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네, 맞아요. 무의식으로 타이핑하는 겁니다. 글씨만 옮겨 베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하지 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싫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효과 본 사람을 못 봤습니다. 별로. 진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희한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보지 못해요. 단권화도 그게 이제 나만의 지식 구조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권화를 추천을 하는 거지. 단권화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없는 과목들 아까도 제가 했지만 얘네들 다행히 강의가 있는 과목은 제가 공학적이고 너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제 강의 없는 과목들은 다행히 사회과학적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정리하는 게 좋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으로 점검 독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체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임용은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임용은 진짜 뭐랄까, 그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는 자꾸 이렇게 데리고 와야,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매출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쫙 쪼개갖고 깔아놓기도 하죠. 네, 깔아놓기도 하는데,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또 학원 나름대로 또, 나름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니까 그런데, 1, 2월 개념, 3, 4월 문제풀이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1, 2월 개념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1, 2, 뭐 상반기 때 이거 크게 가세요. 상반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반기에 개념 이론 정리, 이론 전체적으로 맵을 전체로 내가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론 개념과 맵 구조, 이론 구조 완성을 하시고 기출을 보면서 어디서 나왔는지 앞뒤에 뭐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출로 점검하세요. 이게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는 당연히 문풀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교재 복습. 무한반복이에요. 제가 문풀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 제일 이 공부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두뇌는 근육 같은 거고 근육 키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반기로 가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뭘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이론을 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론을 정리해야지 될 것 같은. 안 돼요. 이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부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수영을 할 때요. 이론 공부하는 거는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이 어떨 거고 이렇게 팔을 흔들고 이렇게 발을 차면은 이렇게 나가고 저병은 이런 거고 자유형은 이런 거고 경기 규칙은 이런 거야를 듣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렇게 하면 수영 잘하나요? 당장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시합에 나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물에 들어가서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한다 그랬었지? 해보니까 이거 힘드네 생각보다. 그죠? 아,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네?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게 물에 들어가서 내가 발장구 치고 팔 휘둘고 그러는 게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론을 내가 얼마나 외우고 있다 해도 뭐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해서 그 사람 합격시켜주지 않죠.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한 1000문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 과목당 1000문제 정도? 분류랑 목록은 자꾸 문제가 틀린다. 그것도 당연히 연습입니다. 자신감이 생겨야 돼. 많이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만, 자료 조직에 대한 합격한 친구가 하나 얘기해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중은요, 틀린 마크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기본 태그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등록된 마크를, 서지 레코드 있죠? 그걸 쭉 보시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2014년 이후 검색해서 하면 나오니까, 그걸 쭉 보시고, 거기에서 마크 보기 있죠. 마크 보기 화면을 출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제 마크 태그들을 지워요. 쭉 지우고 그 지운 내용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이렇게 당장 지우고 바로 풀면 당연히 알잖아요. 쌓아놨다가 교차해 가면서 풀어보세요. 혼자 공부해도 되고 스터디에서 돌려가면서 해도 됩니다. 스터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스터디할 때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일단 태그에 대한 자신감은 그렇게 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강의를 열어줄 수 있는지 지방은 좀 힘듭니다. 지방은 좀 힘들고요. 자, 국중 태그는 저거 조심하세요. 틀린 것도 가끔 있어요.
방식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적용은 그 태그 안에 써야 될 요소들은 잘 되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태그에 대한 자신감, 특히 주기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 있죠. 그런 거는 국중 거 쓰면 괜찮아요. 근데 국중 거보다 뭐 디테일이 좀 달라요. 국중의 입력 규칙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빼고서 태그 익히는 데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강의는 좀 힘듭니다. 서울 강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임용 강의는 실강을 지금 못해요. 실강을,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이론 강의는 실강하기 힘들고요. 문제풀이는 한번 생각해 볼까 싶어요. 문제풀이 정도는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뭐, 방학 때는 한번? 제가 지금 그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것까지 해줄 정도의 여건은 아니라서요. 조금 방학 때 한번 정도 할까 말까? 하여튼 고민입니다, 그거는. 지방은 서울도 힘든데 지방은 더 힘들어요, 지금. 요거는 내년 후년.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 그때 고민입니다. 자, 수험서 위주로 가야 되는지, 이건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과목씩 계획을 잡고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과목부터 할지, 몇 과목씩이면, 글쎄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네 과목 해보니까 되는구나. 그죠? 아, 네 과목 해보니까 네 과목까지는 가능하네. 다섯 과목 해봤더니, 아, 이건 진도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럼 네 과목이 좋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좀 한 과목당 두세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세 과목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 경우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2018 사설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타일을 맞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자기 스타일을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빨리 시작해서 내 공부 방법이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찾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진행하면서. 그래서 준비 중독이라고 본다고. 너무 준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떤 과목부터, 아까 얘기했죠? 하기 싫은 과목부터 하는 겁니다. 맞아요. 불안감 때문에 정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죠. 준비 강박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과목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검색, 디도, 분류, 뭐 요거 가지고 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분류표, KDC 같은 거 코막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제가 막은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이 어려운 내용보다는 일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모두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특정한 영역에서만 어떤 선생님은 이걸 많이 다뤘는데 어떤 선생님 책은 별로 없어요. 그럼 걔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봐야 돼요. 한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먼저 봐야 돼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도의 그 크기를 다 따진다면은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245를 봐야 돼요. 950을 봐야 돼요. 마크 탭으로 따진다면 모르죠? 모르잖아요. 우리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이게 다 중요해 보여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중요해 보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개를 보거나 아니면 저 국중 아까 알려드렸듯이 태그들 이렇게 쭉 한번 정리했던 거 있죠? 그 친구들 합격할 때 한 200개 정도 본인들은 봤다고 조금 허세를 좀 하던데 하여튼 100개만 봐도 100개도 많죠. 매 수시로 그냥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태그 요거 하나 이렇게 쭉 해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덕구막은 많이 쓰는 것들에 눈에 계속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자료 조직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마크하던 사람이 그럼 당연히 쉽지.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영어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 가면 IQ 80도 영어 해요. 그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200개 넘는 거, 220개 넘는데 그거 다 볼 수도 없고 그걸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특히 임용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이 첫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익숙해지려면 하루하루 봐야 매일 보는 게 익숙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익숙해져요. 매일매일 봐야죠. 그럼 많이 볼 거 필요 없어. 조금씩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KDC나 DDC나 일단 기본적으로 강목은요 다 외우셔야 되고요. 강목은 필수암이에요. 강목과 보조표 기호. 근데 보조표 기호도
표준구문표, 그러니까 0, 1, 0, 2, 0,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기본 10개씩 정도 보조표 기호. 그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암기, 그건 이제 보기 지문을 안 보여줘도 내가 어느 정도 찾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한 걸 쓸 수 있을 정도 가시면 되는 거고, 코막은 그거 200개 다 못 외웁니다. 요목까지 외우라고 내가 하지 않을 거예요. 요목은 근데 나도 만만치 않아. 근데 강목에서 요목을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사회과학은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기성 있는 부분 있죠. 조기성으로 기호를 세 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보조표 기호도 여기는 그렇게 깊이 안 나와요. 근데 표준 구분의 02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우리 과랑 좀 관련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봐두실 필요 있고, 막은 한 7, 80개 외우면 돼요. 7, 80개 외우면 되는데 거기서 한 30개 정도는 조기성으로 다 유추가 됩니다. 유추가 다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어떤 용도로 여기다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 무슨 태그를 써야 될지 이런 정도 위주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처음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운 걸로 맥락을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거랑 맥락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명령어 외우고 그 명령을 다 외우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잘 짜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어를 알고 그 다음에 한번 짜보고 또 알고 한번 짜보고 이제 짜본 걸 다시 종합해보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매일 공부하실 거면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꼼꼼하게 못 봤는데 체계적인 공부 방법 알려진 이건 말씀드렸었죠? 나름 체계적 공부 방법 얘기 좀 했었고요. 이것도 된 것 같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좀 이따가 전반적으로 질문 드릴 테니까 생각만 좀 해주세요. 과목별 공부 전략 노하우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참고할 만한 서적은 리스트 알려드렸죠? 자, 월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크게 가세요. 크게 가시고 월별보다는 모든 공부 방법에서 제가 지금 계속 봤던 합격한 사람들의 어떤 방법론 이런 거 따져보면 그 방법론 중에 공통적인 것도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그건 일주일 단위. 일주일 단위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검하기가 너무 좋아요. 6일 공부하고요. 6일 공부하고 하루는 우리는 여기에 사이클이 생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시는 게 좋거든요. 하루는 보충하는 거예요. 하루 보충. 대신에 6일 동안 내가 목표했던 진도를 다 뺐어요. 그럼 하루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쉬어도 돼요. 근데 6일 동안 진도를 다 못 갔어요. 그럼 그 하루는 못 간 진도를 보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를 계속 벽돌처럼 쌓아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네. 이건 뭐 성경에서도 봤던 것 같지 않아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쉰다 뭐 이런 거. 짜파게티 그러세요. 보충하시고 쉬실 수 있으면 쉬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는 거에 너무 방점 두지 마시고요. 쉬는 거 너무 방점 두면 안 된다 또. 그래서 보충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진도에 부족 조금 뭔가 하다 싶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한 타임 정도 그 급박한 마음에서 한 칸 정도 자기를 내려놔주면 그게 좀 이렇게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좀 효율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딩이면서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공부 병행에 대한 마음가짐 알려주면 감사했다 말씀하셨는데 직딩이다 직장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 조급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예요. 본인은 지금 올인하는 분들 있죠. 올인하는 분들은 뭘 포기하고 지금 올인하는 거죠? 돈 포기하고 올인하고 있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뭘 같이 하면서 가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자원 안에 올인하는 사람과 직장 다니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공부 시간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급하면. 자, 이거 얘기할 때 그 말,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밥을 줘야 돼요. 지금 뜸을 들여야 되거든요. 뜸을 들이는데 조급하면 뜸이 빨리 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뜸 들일 시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여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효율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뜸 들이는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나도 밥 좀 빨리 먹게. 네? 효율적으로 뜸 들이는 방법. 절대 시간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할 때. 암만 효율을 추구한다 해도 절대 시간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효율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뜸들이는 시간 빨리 만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좀 거슬러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에 지금 우선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또 투자한 뭐랄까요 노력만큼의 그 대가는 분명히 돌아와요. 공부만큼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또 이것도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한다고 뭐 스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면 편한데 거의 불가능한 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어지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여기서는 포기하는 말도 아니고 의지를 꺾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현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현실을 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에서 남 보고 내 상황이면 뭐라 그럴까? 객관적이라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남 보고 내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 그럴까? 그랬을 때 딱딱 끝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남 보고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다니시면서 사실 정말 힘든 거 압니다. 하루 절대 시간이 한 절반 이상은 날아갈 거예요. 절반 이상은 공부 시간이 많이 날아갈 겁니다. 그거 좀 뭐랄까 짧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만 길게 보세요. 그래야지 좀 더 보여요. 좀 더 보여요. 암만 밥을 빨리 먹고 싶어도 뜸 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뜸을 빨리 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뭐 임용은 없어요, 별로. 임용은 제가 합격생 만난 사람도 많지가 않고 좀 만나기 시작하나 싶은데 이제 티오지 0명 3년 동안 0명 나가지고 다 사라지고 또 그때는 올인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성공한 분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공무원은 좀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 준비 기간이 2년, 3년은 합니다. 2, 3년 정도는 하셔요. 공부를 할 때도. 물론 뭐 국중간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직장인들은 거기서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태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인강이나 직강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구는 없고요. 대구는 직강 힘들고 인강만 지금 카페에 올라가 있죠.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임용은 직강은 좀 고민 중이에요. 문풀 정도? 문풀 정도 고민 중이고요. 인강은 두 개로 나눠져서 갈 겁니다. 리더 스터디랑 그다음에 패스원. 패스원은 지금 안쌤이 지금 리더 스터디에서 자료 조직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패스원에다 자료 조직을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료 조직의 실습과 이론 간단한 정리 위주의 강의를 할 예정이고 리더 스터디는 점검도를 할 겁니다. 정보봉사, 검색, 디지털 도서관. 그 정도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지금 저 점검도 중에 하나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더 스터디 막 개강을 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제가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이번 주 중으로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직딩 합격 선배들의 인상 깊었던 합격 수기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직딩 합격 한 사람이 있을 때쯤 돼서 TO가 제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용 강의를 했던 게 2004년에 한 번 하다가 2005년에 병원 갔다가 2006년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직딩이 아니었고요. 그죠?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많이 이제 뽑으러 올 때쯤에도 직장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 많지 않았어요. 참여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인강을 안 했어요. 제가 인강을 안 찍었었어요. 임용은. 임용인강 막 찍는 중에 TO가 제로 나서 날라갔고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례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가 돼주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인강이 지금 나름의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인강은 제가 가능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인강하고 그다음에 저는 피드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채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요거 많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질문도 이걸로 받을 수 있어요. 설명도 제가 이걸로 해드릴 수 있고. 뭔지 아시겠죠? 네, 그걸 좀 할 생각이에요. 이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고 혼자서 이거 설명한다 생각이 와요. 눈물 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힘들긴 한데 네, 그렇기는 해요. 내년에요. 합격수기 원추입니다. 됐죠? 직딩 육아 병행 계획에서 공부 계획을 알려주면 강의 공지된 기본 문풀만 있을 예정이냐, TO 방향 전망.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TO 방향 전망 궁금한데,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네? TO 방향 전망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공무원들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해요. 저 만약에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하지만 TO 보고 학원 강의를 했으면 진작에 그만뒀었어야 했어요. 진작에. 학원 강의를 했었으면은 뭐 학생들 제가 패스원에서 처음에 개강했을 때 아니 패스원이 아니라 임용 강의 노량진에서 처음 개강했을 때 3명인가 왔었고요. 공무원 5명 왔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강의. 어? 그래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O를 보고 있어. 나 TO를 본 적이 없어. TO를 보면 멘탈이 날아가요. 만약에 100명 봤어. 앞으로 100명 뽑겠지. 이렇게 기대 이만큼 했는데 갑자기 0명 났어. 9명 나고. 죽을 것 같겠죠? 그럼 일은 안 된다. 텄어. 그럼 텄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TO는 안 봐요. 이번에 200명 나왔다라고 하는 이거가 제가 본 최초의 TO예요. 지금까지도 몇 명씩 나왔었는지 데이터는 그, 여기 그, 게시점을 이제 신 선생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전 조사를 안 해요. TO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TO가 나면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건요, 예측 가능하면 대비할 수 있지만요. 그죠? 예측 가능하면 당연히 대비할 수 있죠. 근데 TO를 예측 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언제 또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면서 막 빵 해서 제로나 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TO가 나면 공부해야지. TO가 나기 때문에 난 이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게 이렇게 짧은 거야. 본인의 어떤 뭐 욕망이나 뭐 현실적 여건 이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따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퐁당퐁당 튀어나오면 이 사람은 평생 못 붙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200명, 내년에 별로 안 났다가, 그 전에 또 갑자기 또 확 났다가, 안 났다가, 확 났다 하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티오 안 나오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티오가 나고, 그러면 평생 못 붙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할 수 싶은 일인지에 대한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티오 방향과 전망은
제 뭐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셔요. 지금 현재 정권이 우리 그 문라이트께서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대학원이 갑자기 인기가 좀 생길 것 같은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하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국표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다는 것도 있지만 뭐 한 앞으로 한 5년 안에 5년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 저도 기대는 뭐 그래요? 그럼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거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나 여기다 왕창 올인해야지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TO가 났으니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제가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공무원 쪽에서 제일 웃겼던 얘기인데 저 TO가 안 나서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쪽은 뭐 별로라서요. TO가 별로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딴 거 하려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가 뭐 국회인가가 열 몇 명이 났어요. 그랬더니 전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벌써 났죠? 왜 벌써 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 몇 년은 생각하고 가셔야 되냐면 최소한 3년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3년 동안에 꾸준한 사람이 많겠어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붙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좀 조금 재수없게 얘기하면 당연히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하는 길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적은 사람이 하는 길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적은 사람이 하는 길을 가고 있어야지 내가 거기를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TO에 대한 자세는 TO는 잠깐 저는 그래서 TO는 정말 태도라고 봐요.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TO가 많이 나든 조금 나든 아예 안 나지만 안 돼. 뭐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화적인 친구 한 명 있잖아요. 신화적인 친구 한 명 있어요. 이 친구 진짜 3년 딱 돼서 갔나? 4년 차쯤 갔나? 그래요. 그 국중의 경력직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서교사 시험 쳐가지고 그때 들어간 친구 있잖아요. 있어요. 국중까지 갔었어요, 그 친구는. TO 0명일 때를 버티다가, 예, 그래도 갔어요. 제가, 2009년도 이때도 상담할 때, 앞으로 3년 좀 더 공부할 수 있겠어라고 했을 때 한번 해봐야죠 라고 얘기했다가 다 1년, 2년 가니까 또 날아가고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죠. 이제 사설교사 돼가지고.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꿈은 이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TO라는 말에 나오면은 전 TO 데이터도 많지는 않고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방향 전망 앞으로 당분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나빠진다 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면 그것도 본인이 생각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꿈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회만 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제가 이 TO 때문에 10여 년간 TO의 굴곡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던 거는 안 받기 때문이에요. 아, 올해 TO 얼마 없다, 씨, 망했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냥 난 수업한다? TO는 나도 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공부한다? 그리고 시험 본다? TO는 나든 말든 많이 나오면 좋지만 적다고 해서 별건 아니야. 몰라. 이러고 가시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을 안 다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제 방법이기도 해요. 솔직한 내 방법. 물론 TO 많이 만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이번에 200분 넘게 붙으신 이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클로징인데요. 200분 넘게 붙으신 이분들이 하실 일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도 내시고 학교 도서관 협회도 좀 키워주시고 아니면 뭐 도협이라도 들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TO가 이러냐 저러냐 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 카페에도 한 10년, 이제 10주년 돼요. 10주년 1월 14일이 제 카페 만든 지 10년 되는 때입니다. 회원 19,400명 되는데 뿌듯합니다. 10년 동안 질문 들어오면 답 달아주는 게 제 10년간의 삶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나 할까 싶긴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글쎄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봐야 되겠지만요. 강연회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10주년 파티는 뭐 강연회 제 친구가 강사가 한 명 있어요. 재테크는 아니고 저 책도 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 불러가지고 강의원에 그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계부, 절약 재테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세무사 후배도 있어요. 제 세무사 한 명 있는데 걔도 강의하고 싶어 하길래 연말정산 팁 같은 거 한번 해보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한 2월 달쯤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고 이러는 거 안 하려고요. 아, 고민 중이에요. 뭐, 그, 내가 뭐 생각만 한다 해서 될 건 아니고, 장소도 문제도 있고, 몇 명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막, 많이 올 거야. 뭐, 200명. 그런데 200명은 뭐 200명. 20명. 이렇게 와버리면 200명 강당에 20명 앉아있는 거 생각해봐봐. 아주 훌륭하지. 그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어, 가이드 수다. 와, 세상에 2시간짜리 가이드 수다 있네. 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아우, 나 녹화 안 튀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다행히 녹화 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뭐 혹시 좀 추가로 대화하고 싶은 분들, 또 추가로 이렇게 질문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에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